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뭡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금융기관한테 뭐 이렇게 예금이라든지 적금 들어놓은 건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이제 뱅크런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제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 영상은 부동산 P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부동산 PF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200억 원인 토지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신축해가지고 분양을 하면 1000억 원의 이득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 원을 갖고 1000억이 남는 거거든요. 무려 800억 원을 버는 건데 이제 5배 이제 이득을 버는 셈인 거죠. 그런데 시행 작업들을 하는 시행사들이 무슨 자금력이 풍부하거나 업력이 오래된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를 매입을 할 때 200억 원을 다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계약금만 치르면 되잖아요. 통상 계약금은 얼마를 치릅니까? 10%거든요. 200억 원짜리의 토지를 살 때 20억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 즉 180억 원은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무슨 뭐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같은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들이에요. 통상 이제 뭐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대출을 해주는 거를 이제 브릿지 대출이라고 합니다. 통상 뭐 브릿지론 또는 브릿지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브릿지론, 브릿지 대출은 한마디로 PF는 아니고 담보대출입니다. 계약금 20억 원만 자기 돈을 들이고 나머지 180억 원을 아까 말씀드린 이 금융권, 무슨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담보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론, 이 브릿지 대출은 철저히 담보대출입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대신 위험성이 크지만 고이율, 높은 이율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시행사가 토지를 다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사업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착공 승인을 받으면 뭡니까? 막바로 이제 시공사가 공사해가지고 공사 올리면 되거든요. 이제 그 단계가 되면 본 PF,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본 PF 금융기관들, 이때는 이제 1금융권들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업 인허가도 받고 착공 승인도 났기 때문에 공사하는 게 이제 어려움이 없거든요. 이제 그 단계에서 본 PF 대출이 일어나면 아까 브릿지론, 브릿지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가 있겠죠. 그 나머지를 공사비라든지 사업비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는 뭡니까? 수분양자를 모집할 수가 있거든요. 수분양자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잖아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완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냥 해피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리스크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제 아까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사업 인허가가 나고 착공 승인이 나면은 이제 1금융권에서 본 PF 대출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진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정의가 어떤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뭡니까? 1000억짜리 시행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을 가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담보는 1000억이 아니지만 이게 잘 되면 1000억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 PF 단계에서는 1000억 원을 예상하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분양이 잘 되면 또 뭐가 됩니까? 수분양자들 분양대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선분양의 문제점하고도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1금융권들은 이런 사업성을 보고도 대출을 하지만 또 뭡니까? 착공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공사가 들어오죠. 이 시공사가 1금융권의 대출을 지급 보증을 해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들이 뭐 본 PF, 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용대출은 아니고요. 약간 담보대출의 성격이 녹아 있어요. 물론 이게 1000억 원짜리 사업이라는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하기도 하지만 시공사가 이 대출금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고요. 토지 신탁을 통해 가지고 우선수익권으로 약간 담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PF는 100% 신용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부동산 PF 위기의 핵심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시공사가 1금융권의 대출을 지급 보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업 기간 중에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사업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는 책임준공 약정이라는 걸 해요. 분양이 되건 안 되건 무조건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가 안 들어오고 뭡니까? 자기 돈 들여서 공사를 해야 돼요. 자기 돈 들여서 재료 사고 철근 사가지고 공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자,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아까 말한 1금융권의 본 PF 대출을 상환을 하거든요. 뭐 이자도 납입을 하고. 근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또는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수분양자가 없어요. 분양대금을 납입할. 그러면 이 1금융권의 본 PF 대출은 시행사의 대출이거든요. 시행사가 이자 납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디폴트, EOD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이에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1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현장을 뭐 경매가 됐든지 공매로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시행사의 1금융권의 본 PF 대출을 지급 보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공사잖아요. 시공사한테 가요. 시공사한테 가서 야, 시행사가 지금 본 PF 대출 상환은커녕 이자도 납입 못하니까 너 이자라도 납입을 해라. 근데 시공사는 뭐예요? 공사비도 못 받으면서 공사도 해야 되는데 이자까지 납입을 해야 되니까 막 2중 3중고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이제 못해. 나자빠지는 게 이게 부동산 PF 위기의 핵심이에요. 뉴스에서 보면 시공순위 뭐 16위인 뭐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 가지고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1금융권의 본 PF 대출에 대해서 지급 보증 의무도 못하겠고 자기 돈 들여서 공사도 못하겠고 이런 지가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나 못하겠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시공사가 문제가 되면 또 누가 문제됩니까? 금융회사가 문제가 돼요.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뭡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금융기관한테 뭐 이렇게 예금이라든지 적금 들어놓은 건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이제 뱅크런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PF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자 아니면 적어도 시공사 단계에서 막자라고 하는 게 이 부동산 PF 위기의 본질이자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그 토지신탁 사업 구도에서 아까 본 PF를 하는 1금융권과 시공사가 어떤 식으로 토지신탁에 참여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구도고 차입형 토지신탁에서는 이런 구도가 적용되질 않아요. 보시면은 시행사가 위탁자고 수탁자,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토지를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가 나 이제 이거 부동산 개발해줘 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본 PF 대출을 해준 1금융권은 자신의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토지 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져가요. 그러면 시공사는 이 1순위 우선수익권 다음에 2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뭡니까? 공사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고 만에 하나 자신이 1순위 우선수익자, 즉 1금융권의 대출 채무를 지급 보증해가지고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 이거를 다시 구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전 구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2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 수익을 아까 말씀드린 위탁자인 시행사가 끝순위, 최종 순위의 수익자로서 시행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구도로 토지신탁 구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형성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PF 위기는 실질적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본 영상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위기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